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인쌤입니다. 허인쌤 매일 국어공부 비문학 시간 159번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문단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실패할 때가 있다. 시장 실패란 작은 따옴표 중요한 거는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시장 실패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공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 개입도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선택 이론은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관한 논리적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정부 실패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면 앞에서는 여러분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있고요. 시장이 실패하니까 우리가 정부와 시장이 있는 겁니다. 시장은 우리가 마트 같은 거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 전부를 다 그냥 시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업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개인과의 거래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이제 정부의 적절한 개입 없이 하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이런 거 심해지기 때문에 또 불공정 거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독자인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근데 공공선택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그것도 실패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여기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 볼게요. 공공선택 이론은 국가적 차원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의사결정 과정. 공공선택,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 그 정책을 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느냐 결정 과정에 살펴봤다고 합니다. 공공선택 이론은 시장체제에 대비되는 정치체제를 유권자, 일반 국민이죠. 이익집단, 정치인, 일반 관료. 이익집단은 보통 어떤 단체, 기업들을 말합니다. 기업 등 네 집단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각 행위 주체 모두 시장의 주체와 같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이익집단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일반 관료 입장에서 각자 자기의 이익을 최대치 극대화를 가장 많이 한다는 얘기죠. 공공선택 이론은 이러한 가정하에서 정부의 공공정책이란 공공정책 예를 들면 세금을 좀 많이 걷자 라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주 52시간 근무를 하자, 아니면 최저임금을 10,000원 이상으로 올리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정치인과 관료는 여러분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노력 결과물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의 정책은 정치인 관료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당 정책의 특수한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이런 집단들이죠. 이익집단, 정치인, 일반 관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생겨난 산출물에 지나지 않는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이익집단들끼리 모여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낸 거다. 또한 정치인이나 관료 역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니까, 관료 역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극대화를 합리적인 행위자로서 보다 많은 편익, 이익이죠. 제공해주는 이익집단 쪽에 유리한 정책 결정을 한다. 즉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이익집단 쪽에 유리한 이득이 되는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이익 집단에 한 거니까 좀 실망스럽죠. 이처럼 특정 산업계가 이를테면 뭐 경제계가 이 집단을 형성하여 정치인과 관료를 포섭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가 아니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합시다. 자동차 회사가 환경 오염과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를 많이 개발을 하는데 이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차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이슈를 앞세워서 전기차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세워야 할 그런 어떤 그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도 정부가 막 충전소를 만들고 이러면 다 이제 이게 정부의 어떤 일인데 공익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개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기 위해서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짓고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 산업계 자동차 회사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정치인 관료 정책을 실제 만드는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국민의 세금 당장 전기차 필요 없는 사람도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 주고 충전소 막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행위를 지대 추구 행위라고 한답니다. 이런 게 실제로 많이 있죠. 그래서 나쁜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그래가지고 나쁘게 되는 거 국민 세금만 축내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 이유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이를 합리적 무지로 설명한다. 무지란 말은 모르는 거죠. 합리적 무지란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게 되는 수익보다 할 경우 즉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더 적어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을 경우 손해죠. 그럴 때는 차라리 정보 습득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합리적 무지라고 한답니다. 이 집단이 추구하는 정책 비용이 일반 시민에게 넓게 분산되어 있고 개인당 이용 부담이 적은 경우 정보 수집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왜냐하면 넓은 시민에게 있으니까 아무리 비용 부담이 적어도 넓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비용을 좀 많이 들겠죠. 많은 비용이 들고 이익은 별로 없을 수 있겠죠. 때문에 정보 수집에 힘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래서 특정 집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해를 끼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굳이 비용을 들여서 알 필요가 없잖아. 알려고 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래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집단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받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은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 이런 어떤 개념들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좀 아껴 쓰고 이례적이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죠. 고려한 견고한 튼튼한 그런 정책보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따질 거 따지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힘들고 그러니까 단기적 성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에 매달리는 것이다. 눈에 보이니까. 공공선택 이론은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실패할 수 있다. 매우 크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합리적인 감시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겠죠. 견제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견제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8번 윗글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정보 실패의 발생 원인이죠. 이유에 대한 공공선택 이론의 입장입니다. 9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시장 실패의 개념이다.
시장 실패란 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맞고 1문단. 공공선택 이론의 정치 체제에 대한 가정. 가정은 공공선택 이론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 뭐뭐 한다면 이런 거니까 여기 이러한 가정하에라는 말이 나와 있죠. 가정한다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2문단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3번 지대 추구 행위의 유형과 유형은 종류를 말하고 파생은 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건데 지대 추구 행위라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대 추구 행위가 개념에 대한 얘기가 3문단에 2문단에 나와 있지만 이어서 계속 3문단에서 유형과 파생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X 2문단에서는 개념만 나와 있다. 그래서 정답 되겠습니다. 4번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공공선택 이론의 입장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동그라미이고 3문단에서 확인되어 있고요. 합리적 무지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 무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3문단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왔다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맞고 3문단이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160번인가요? 160번 요 질문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습니다.